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실물 경제는 타격이 큰데 주식시장은 끝없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 때문에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는 버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PBR이나 EV/EBITDA 같은 지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지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내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전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주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표는 PER, PBR, PSR처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지표들도 있고 EV/EBITDA, EB, 프리 캐시플로우, EB,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같은 엔터프라이즈 밸류, EB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PER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지표는 이제 한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PDR, Dream Ratio나 PEG Ratio라고 해서 Earning Growth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인 만큼 PER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PER로 써보면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를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산식의 양변에 순이익을 곱해주게 되면 위와 같은 식으로 써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이 기업의 PER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역으로 이 기업의 적정 시가총액 가치가 궁금하다면 이 회사의 순이익에 적절한 밸류에이션 PER 수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순이익에 배의 PER, 밸류에이션 수치를 곱해줄 것인가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이익을 매년 1,000억 원 정도씩 버는 회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회사를 얼마에 사올 것인가 라는 적정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A라는 회사와 비슷한 분야에서 영업을 하는 B라는 회사는 매년 순이익을 500억 원 정도 뽑아내고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든 혹은 전에 다른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거래된 기록이 있든 기업 가치를 1조 원의 평가를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PER은 20배가 될 겁니다. 1조 원을 500억 원으로 나눈 거죠. 이 B 회사의 PER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A 회사도 B 회사와 유사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20배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는 2조 원 정도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이 밸류에이션 20배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와 달리 시장 점유율이 더 높고 기술적인 혜자가 있어요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20배가 아니라 이 회사는 30배 정도로 50% 할증을 받아도 마땅한 회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회사는 3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할증이나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할인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너무 비싼 게 아닌지 버블이 껴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프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뉴스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행간의 의미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내재 가치에 비해서 기업이 너무 비싸져 있는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무진장 주든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의미하는 순이익을 높이든 방식으로 지금 이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앞으로 2025년, 2030년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PER이 20배지만 이 종목은 30배, 40배를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타당한 것인지, 다른 종목의 사례나 과거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버블이 있었죠. 그때의 숫자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하실 거예요. 순이익은 이 기업 벌어들이는 이익이고 정해져 있는 값인데 이걸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데 쓰는 순이익은 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이미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예상 순이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세히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데 사용한 순이익 값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보통 많은 종목들이 1년 후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좋은 그림은 미래에 이 회사가 벌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이 높아져서 2022년 예상 순이익이 원래는 1,000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억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고객사와 새로운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반영해서 예상 순이익이 높아졌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게 내년 예상 순이익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의 기준 시기만 바꿔서 더 미래의 순이익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2천억 원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먼 미래죠. 25년에 벌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가지고 와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5년 이상 투자해서 2025년까지 이 종목을 들고 내가 생각한 기업 가치까지 도달한다면 그 방식이 맞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사용하는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 데이터는 앞으로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 후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어떤 종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버블인가? 라는 걸 볼 때 첫 번째, 밸류에이션에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예상 순이익을 3년, 5년 후에 너무 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급등한 한 종목의 현재 기준 시가총액, 기업 가치와 밸류에이션, 순이익, 얘는 작년 기준입니다. 과거치를 사용하긴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7조 원, 밸류에이션 4,000배, 순이익이 20억 원 가량입니다. 이 종목이 현재 기업 가치를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나 예상 순이익이 높아져야겠죠. 사실 밸류에이션 4,000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가정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 순이익 값을 크게 땡겨와야 합니다. 이제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성공하고 백신을 찍어내는 3년 후, 5년 후에는 이 종목의 이익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치 기준 순이익이 2,300억 원 가량입니다. 백신 개발이 성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뺨치는 규모의 실적 성장을 이룬다면
현재 기업 가치는 오히려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룸이 있는 것 같다 라던가 아니다 지금 가격은 3년 후, 5년 후의 모든 호재까지 다 반영한 가격인 것 같다 라는 내용을 풀어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